아니, 사회 구성체로서 제국주의인데? 사회 구성체와 제국주의. 내가 그 블록 친 거, 지금 블록 쳐놓은 거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요. 예. 일단 거시기부터 읽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 아, 그래? 들어왔다, 이제. 번영이. 박번영 동지부터 먼저 읽으라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오면. 네. 마르크스는 1846년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토대 및 상부구조, 사회 형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등 사적 유물론을 정식화했다. 특히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면서 사회적 존재 중심의 변증법을 전개한다. 마르크스는 1852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에서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마르크스는 1857년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토대 및 상부 구조로 구성된 사회 구성체 또는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을 정립시켰다. 서문에 따르면 생산 양식은 역사적 형성물인 사회의 경제 구조, 즉 실제적 토대이며 그 상층의 사회적 심급? 과 정치, 법 등의 이데올로기 신급으로 이루어지는 상부구조를 주권짓는다. 이러한 토대와 상부구조 복합체가 사회 구성체이다. 이 개념은 자본가적 생산 양식의 경제적 신급의 규정성을 중시한 경우에는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 말해진다. 네. 사회 구성체란 말이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 다 했죠. 고대 노예제. 그죠? 원시 공산제. 이런 게 다 사회 구성체예요.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보고 사회 구성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 구성체 혹은 사회 성격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왜 사회 성격으로 왜 썼냐면은 사회 구성체는 막스주의에서 나오는 말이어가지고 이거 빨갱이가 쓰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사회 성격. 우리 옛날에 생각나나? 1980년대 사회 성격 논쟁 생각나요? 1980년대 사회 성격 논쟁. 그냥 구성체 논쟁이라고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 사회 구성체 논쟁. 그래서 뭐 처음에 나온 게 식민지 반봉건이죠. 일제시대 때, 그죠? 일제시대 때 식민지면서 반봉건. 그런데 자본주의가 좀 발달하니까 식민지이면서 반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영토 식민지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형식적인 식민지인데 대리 정권이니까 옛날 식민지와 달라서 신식민지, 그죠? 신식민지하고 이제 재벌이 많으니까 신식민지 독점 자본주의. 예, 뭐 국가 독점 자본도 있고 신식민지 독점 자본주의. 우리 옛날에 다 생각나. 이게 다 사회 구성체예요. 그죠? 사회 구성체. 어떤 성격이냐면은 사회는 다양한 측면이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이런 거 있죠? 예? 총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가 이런 말을 썼는데 처음에는 사회 형태, 게젤샤프트가 소사이어티. 폼은 알죠? 폼이 좋아. 형태, 사회 형태 이런 말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체죠. 사회 구성체는 게젤샤프트 포메이션이라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체가 이런 뜻이라. 그래서 사회 구성체는 정치, 경제, 문화, 총칭인데 막스주의에서는 경제를 중심으로도 생각하죠. 경제. 그래서 경제를 토대라고 그래요. 토대. 혹은 하부구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부구조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생산 양식 플러스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생활. 이게 됐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상부구조. 이렇게 되죠?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로를 치면 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죠? 그래서 토대 하부구조라는 건 생산양식과 경제생활, 물건을 사고 팔고 시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부구조. 상부구조는 뭐가 있냐? 국가 이런 게 있겠죠? 법률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그 상부구조. 이걸 합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거, 여기 예술도 들어있어요. 예술,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사회 구성체라 한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총체로 한다. 생산양식은 뭐냐? 생산양식. 생산양식은 우리 전에 배웠는데 생산양식은 뭐예요? 생산력과 생산관계죠? 생산관계 이렇게 된다. 여기에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막스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규정한다. 그럼 생산력은 뭐예요? 생산력.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자연력이죠? 그 다음에 사람, 인력, 그 다음에 가축, 그죠?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걸 사용하겠죠? 이런 생산력. 그래서 자연력일 때는 원시, 인력일 때는 노예제나 농내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계일 때 비로소 자본주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회 구성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 구성체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제일 중요한 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총칭하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우선주의다. 경제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막스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사적 유물론. 왜 사적 유물론? 말이 좀 어렵네. 사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왜? 일단 역사에 관한 거, 역사. 그죠? 역사. 사적이니까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 역사에 관한 의견이죠. 역사에 관한 의견인데 어떤 의견이냐? 유물론이니까. 물질. 그죠? 물질. 즉, 경제. 그죠? 가 사상이나 정치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자가 오직 유자.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물질만 존재하고 이러한 사상과 정치는 이 물질을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사상과 정치, 문화, 예술은 물질이죠? 물질, 즉 경제를 반영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제. 저거 물질은 질문해요. 잠깐만요. 사회적 경제관계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의식,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노동자는 자본가, 그죠? 노동자는 자본가를 그죠? 비판하는 의식을 가진다. 왜? 자기가 착취당하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오늘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왜? 자본주의 문화 예술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 세뇌만 안 당한다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나는 쎄 빠지게 일하는데 사장님은 생각 안 해서 사장님을 비판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야. 그런데 맨날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맨날 사장님은
열심히, 젊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벌어서 이제 지금은 편하다. 이런 식의 그 의식화를 받죠. 이렇게 보면은 자본가를 비판하는 의식이 줄어들어. 이거는 세뇌당했기 때문에. 세뇌당하지 않는다면 자기 존재에 알맞는 생각을 가져간다는 거야. 이게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막스의 유물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회 구성체 이런 거라는 거고. 일단은 됐고, 우리 박건준 동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분만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약간 예전에 삼인당과 막스의 깔끔을 예. 정치가 항상 경제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 근데 당시 그랬다 하더라도 또 나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예. 물질적 경제가 항상 좀 우선한다는 게, 약간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데, 저도 솔직히 약간 그 정도에서 나중에 얘기돼요. 자, 그러면 경제가 정치를 규정한다.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죠? 일반론. 애외적으로는 거꾸로 정치가 경제를 규정한다. 이런 거예요. 반작용이라 그래요. 반작용. 거꾸로 반작용. 애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노동자는 그죠? 노동자다운 생각을 지닌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노동자 반대로 세뇌당한, 맨날 TV 드라마만 헐리우드 영화만 보면 세뇌당한 노동자는 자본과 생각을 가진다. 이게 애외적인 거죠? 이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애외. 왜?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부자는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맨날 재벌 얘기만 보여주잖아요. 노동자는 비참하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이렇게 세뇌당할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정치를 규정하는데 애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규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아까 방금 함께남 동지가 읽었죠? 박건영 동지가 읽어봅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경제적 사회정책 개념에는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포함한 전체적 경제적 사회구성체와 생산정식을 동일시하는 견해이다. 사회구성체의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함한 생산장식, 물질적 토대로서 시민사회, 경제생활 등이다. 토대를 반영한 상부구조는 사회적 의식, 법과 국가 등을 포함한 사회제도이다. 등이다.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를 생산양식으로 파악했으며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아시아, 고대, 로마, 게르만적 생산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생산양식 안에서 생산력 중심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발전한다. 그래서 지금 말한 거죠. 사회 구성체, 아까 말했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합한 거라 그랬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하부구조는 경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상부구조는 정치라고 해서, 사회구성체는 정치, 경제적인 것 총합이다. 이런 거죠. 그죠? 총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대. 하부구조가 토대라는 데, 토대는 밑에 있는 거잖아요. 밑에 받치고 있는 밑받침. 하부구조. 그래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 10시까지 강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있는 물질적 생활이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리고 토대를 반영한 상부구조는 정치적인 거, 아까 말했처럼 법과 도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 구성체라는 거고, 그래서
이 하부 구조 토대는 생산 양식과 경제 생활인데 바로 이 생산 양식이 뭐예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관계죠. 이것이 생산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산 관계는 뭐예요? 생산 관계. 소유 관계로 보면 돼. 소유 관계.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 누가 이걸 지배하냐는 거야. 누가 지배하는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지배하죠.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없으니까 노동자가 지배하고. 그래서 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가 있냐면 노예주, 그죠? 그 다음에 영주, 그죠? 그 다음에 자본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노동자 이런 사람이 생산수단을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산 형식의 종류를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5가지 아까 말했죠. 5가지.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봉고제, 근대 자본제, 그 다음에 공산제 이 5가지. 이거를 5가지라고 그래. 5가지 단계. 5가지 단계. 이거는 누가 했냐면 스탈린이 딱 정립한 거예요. 막스가 이렇게 5가지를 딱 집어서 말한 적은 없어요. 막스가 구체적으로 말한 거는 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그냥 한국 같은 거야. 한국, 중국 등 뭐예요? 대규모 농경 사회. 이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 그래서 아시아라는 거야. 아시아에 이런 게 많았다는 거지. 아시아. 로마 노예제 사회죠. 게르만은 농노조 사회. 그래서 이 3가지 사회를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있겠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냐면 앞에 원시 공산제 사회가 있고, 그죠? 이 사회가 있고, 그리고 맨 저기에는 자본주의가 있겠죠? 자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가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어떤 것이 있냐? 그래서 자본주의 전 단계에 무엇이 있냐? 하고 막스가 설명한 거예요. 그 자본주의 전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아시아식, 그죠? 로마식, 게르만식. 그래서 아시아, 대규모 농경사회, 농노라고 비슷해. 아시아, 농업노예, 농노, 노마는 노예죠? 여러 가지 노예. 그죠? 게르만은 봉건제, 그죠? 봉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한 나라마다 이렇게 달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시아식 생산 양식인데, 아시아 생산 양식. 우리 조선시대 때 1900년에 제일 많이 농업을 제일 많이 했죠? 사람들이 농업을 제일 많이 했잖아. 그러면은 천년 고려시대 때 역시 농업을 제일 많이 했죠? 우리는 농업을 제일 많이 했어. 그러면 기원전 그죠? 300년이랍니다. 300년. 역시 농업을 제일 많이 했어. 이와 같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수천 년 동안 농업, 그죠? 이 농업을 대규모 농업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다.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노예제와 봉건제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조선시대에도 노예가 있었고, 삼국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농업 있는 농민, 평민 농민. 그죠? 그래서 인구의 다수는 노예가 아니라 평민인 농민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시아적 생산시대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농민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자, 요거를 우리 또, 박건영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생산력은 자연적 구속과 자연법칙에 맞던 과학의 역사이자 생산을 위한 분업과 협업 등 민족 결합의 고도화 과정이다. 사회 정치의 발전 단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잉여 생산물에 대한 사적 수요가 발생하는 원시 공동체가 출발점이다. 이후 과학기술 등 생산성의 발전에 따라 생산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력, 토지의 지력, 기계, 자본의 생산력으로 변화 발전해왔다. 원시 공동체 노예, 고대 노예제, 중세 공간 농노제, 근대 자본, 노동자, 공산주의, 무계급 사회 등 사회정치 5단계는 소련 시절에 정식화됐다. 네. 생산력은 무엇이냐? 과학기술이죠.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로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또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서로 협업하는 거.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협업하는 게 효과적이죠. 혼자 일하는 거, 혼자서 하는 거 힘들어. 혼자서 바다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거 되게 어렵죠. 여럿이 잡으면 훨씬 능률적이죠. 더 나가서 분업을 하면 더 능률적이야. 혼자서 광산 가가지고 철을 캐가지고 그 철을 다려가지고 망치를 만드는 것보다도 광산에서 철강하는 사람, 그죠? 철강에서 철을 분리하는 사람, 이렇게 분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죠? 이게 바로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 단계를 쭉 켜왔죠?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온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생산력은 아주 과학기술이 나올 때는 인간이 손이 노동력으로 했죠. 인간 손의 노동력. 제일 많이 낮은 게 뭘까? 수렵 채취. 그죠? 수렵 채취.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지력, 농사 했죠?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됐다. 그래서,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의 발전, 인간의 손발, 노동력이겠죠? 그 다음에 토지, 농노시대, 그 다음에 기계,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개 단계에서는 소련 시대에 정식화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회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게 딱 맞죠. 유럽은 로마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 딱 구분이 됐지만 아시아적 생산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련에서 이렇게 정식화시켰다. 정식화라는 게 뭐예요? 정식화라는 거는 고정적으로 그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너무 기계적으로 나눴다는 거지. 기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게 발전해 온 건 아니다. 주로 유럽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거야. 유럽 중에서도 어느 유럽?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중에서도 어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이거 보여요? 둘째로? 예. 읽어주세요, 그러면. 둘째로, 지배적 생산 양식과 종속적 생산 양식들이 중층적인 접합 관계로 이루어진 신체를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 부르는 견해이다. 하나의 사회 구성체에는 주된 생산 양식 이외에도 낡은 생산 양식과 새로운 생산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 마르크스 시대에도 중심에는 영국이 자본제가, 주변에는 동유럽이 농노제, 미국이 노예제,
심지어 아프리카의 원숭이 공산제가 혼재돼 있었다. 인도와 아메리카 등 주변 사회는 중심이 자본에 의해 세계 자본주의 체계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몇몇 기존의 생산 양식, 공동체, 지주제, 수공업, 자영업 등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